이제 제조 AI 솔루션 피칭 데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앞서서 오프닝 영상을 먼저 시청을 하시겠는데요. 모두 정면에 화면을 함께 바라봐 주시죠. 대한민국 제조 새로운 전환의 순간을 맞이하다. AI가 제조를 더 스마트하게, 더 정밀하게 바꿉니다. 10개의 AI 솔루션, 그들의 혁신이 한자리에. 데이터가 흐르고 공정이 지능화되는 시대. 넥스트 제조 AI 솔루션으로 열다. 2025년 12월 10일 오늘 대한민국 제조 혁신이 지금 시작됩니다. 네,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제조 AI 솔루션 피칭 데이 진행을 맡은 방송인 오상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조업의 심장인 울산 출신으로서 이런 뜻깊은 행사에 사회를 맡게 돼서 진심으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지금부터 제조 AI 솔루션 피칭 데이를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를 빛내시기에 참석해 주신 내외빈 여러분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양승욱 제조혁신 과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 안광현 단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노비즈협회 이원호 상무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피칭대회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 함께 참석해 주신 심사위원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업연구원 최윤희 선임연구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의 김용민 이사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경기대학교 장태호 교수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하나벤처스 성경화 이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청주대학교 구홍서 교수님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의 주인공이죠. 공모전 프레젠테이션 참여기업의 담당자분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10개 참여기업을 차례로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요. 호명해드린 분은 무대 위로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솔버X, 주식회사 인터X, 주식회사 닷코, 주식회사 신비즈코리아, 주식회사 더블티, 주식회사 에자일 소다, 주식회사 MI큐브 솔루션, 주식회사 시즐, 주식회사 마젠타 로보틱스, 주식회사 퍼즐 데이터입니다.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렇게 10개 기업의 또 대표분들이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정말 공정한 또 경쟁을 기대하겠고요. 주인공들이 모두 모였으니 기념 촬영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웃을까요, 여러분? 예, 즐겁게 한번 웃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다 함께 화이팅 외치면서 네, 오른손을 꽉 한번 쥐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조 AI 이렇게 외치면 모두 함께 화이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조 AI 화이팅! 네,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참여한 이 기업은 대한민국 산업의 미래를 여는 든든한 동력이 되어주는 참여 기업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정말 멋진 결과를 기대하면서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리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청중평가단 여러분 아주 귀중한 역할을 맡아 주셨습니다. 스스로 우리 모두에게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여러분께 행사의 진행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먼저 스타트업 부분 5개사의 솔루션 발표에 이어서 잠시 휴식 시간을 가지신 뒤에 글로벌 도약 부분 5개사의 솔루션 발표, 그리고 이어서 제조 AI 활용 확산에 관한 최신 기술 동향에 대한
특강을 들으신 다음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평가는요. 심사위원 평가 70%와 그리고 청중 평가단 점수 30%를 합산해서 우수상이 수여되고요. 대상도 수여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님의 시상과 또 기념 촬영의 시간을 갖고요. 이어서 네트워킹 시간이 진행되면서 오늘 행사가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자, 오늘 발표는요. 오랜 시간 대한민국 제조 혁신을 위해 노력한 각 기업이 정말 그간 불철주야 노력한 혁신의 결과물일 겁니다. 찾아주신 산업계 관계자 및 청중 여러분께서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발표에 앞서서 오늘 공모전 주관 기관 중 하나인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안광현 단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자리도 큰 힘이 되실 말씀을 전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박수로 무대 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박수 받는 거를 너무 좋아하는데요. 방금 박수는 별로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던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스마트 제조혁신 추진단의 단장을 맡고 있는 안광현입니다. 오늘 제조 AI 솔루션 피칭데이에 첫 무대를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열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조기업, 그리고 솔루션 공급기업, 그리고 연구자, 학생, 이 모든 분들이, 그리고 또 이 자리에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신 그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와 계시는 청중 평가단 여러분들도 환영합니다. 지금 제가 발표하는 이 순간은 이렇게 A나 B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저는 평가받는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선택이 오늘 대한민국 제조 AI의 미래를 움직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책임감을 갖고 우리 같이 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피칭데이는 제조 AI를 주제로 한 첫 공식 행사입니다. 첫 번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152개 솔루션이 접수되었습니다. 이 숫자는 단순한 신청 건수가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AI 생태계가 이미 폭넓은 저변과 기대치를 갖추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1차 평가를 통해서 101개 솔루션이 선별이 되었고요. 오늘 이 무대에서 10개 기업이 최종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제조 AI가 현재 어느 수준까지 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성에서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청작을 살펴보면 한 가지 분명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많은 기업들이 기술 자체보다 현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을 했다는 것입니다. 분량 감소, 그다음에 공정 최적화, 낭비 시간 절감, 실제로 공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AI 솔루션이 대거 등장했습니다. 이제 제조 AI는 단순한 기술 시연을 넘어서 현장의 문제를 바로 해결하는 실질적인 도구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SaaS 기반의 솔루션, 그다음에 AI 에이전트형 서비스, 공정 단위 지능화 등 새로운 기술 흐름에 제조 분야에서도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이 피칭 데이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하는 중요한 출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무대에 오른 10개 기업은 단순히 우수한 솔루션을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제조 AI가 어떤 길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스타트업의 과감한 시도, 공급기업의 축적된 기술력, 그리고 제조 현장의 경험이 만나서
대한민국 제조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발표 기업 여러분, 여러분의 도전은 대한민국 제조 혁신 흐름에 의미 있는 발자국 남기는 일입니다. 그 용기와 창의성에 진심으로 박수를 드립니다. 오늘의 발표는 피칭데이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소개되는 아이디어와 그 솔루션들이 앞으로 더 많은 제조기업의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도구로 활용되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 모두에게 값진 경험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광현 단장님의 인사 말씀 함께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힘찬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제조 AI 솔루션 피칭대회 스타트업 부문 솔루션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스타트업 부문에 참가해 주신 5개 기업을 소개합니다. 주식회사 솔버엑스, 주식회사 인터엑스, 주식회사 닷코, 주식회사 신비즈코리아, 주식회사 더블T입니다. 자, 이제 피칭이 이어질 텐데요. 기업당 10분의 자사 솔루션과 비전 소개로 진행이 됩니다. 발표가 끝나면 심사위원과의 질의응답이 이어집니다. 자, 청중평가단 여러분께서는 각 발표가 종료될 때마다 평가에 참여를 해주시면 되는데요. 발표 질의응답을 들으시고요. 이 솔루션이라면 제조기업의 현장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리모컨의 A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그렇지 않다고 느끼신다면 B 버튼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리모컨의 A는 Yes, B는 No입니다. 청중평가단 여러분의 신중한 평가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 기업인 주식회사 솔버엑스의 발표자분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주식회사 솔버엑스 대표를 맡고 있는 최윤영입니다. 발표 전에 제가 너무 이제 준비를 열심히 하다가 목이 약간 잠겨가지고 양해 드리고 이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솔루션은 이제 이 그림과 같이 물리를 이해하는 이제 피직스 AI라는 기술을 통해서 새로운 제조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고자 하는 스타트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이제 CAD 도면이 이제 어떤 부품에 대해서 만들어졌을 때 이 부품이 실제 생산으로 넘어갔을 때 어디가 깨질지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이제 열이 가해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지를 기존에는 CA 해석, 시뮬레이션이라는 툴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기존에 사용하시던 CA 툴은 이제 시간이 보통 아무리 짧게 해도 4시간, 길게는 사실 며칠 이상 걸리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AI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 시간 자체를 이제 1분 이내로 줄이고 그다음에 단순히 이제 마우스나 아니면 텍스트로 이제 시뮬레이션 돌릴 수 있게 하여 전체 생산 사이클의 병목을 1000배 이상 줄이고 1000배 이상 가속하게 하는 VX AI 기술을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CA 해석에 대해서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다.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요. 처음에 저희가 이제 뭐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런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됩니다. 근데 다들 디자인을 해서 바로 이제 생산으로 넘어가시는 거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사실 생산을 바로 하게 되다 보면 어딘가 부딪혔을 때 안에 있는 사람이 다치거나 하는 문제점들을 이제 다 체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걸 생산한 다음에 수정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가상 공간 내에서 마치 게임 엔진처럼요. 이런 가상 공간 내에서 차량을 이제 어떻게 충돌하는지 실험을 많이 하고요. 이럴 때 이제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생긴다 하면 다시 디자이너분한테 이거를 수정해 줘라고 이제 전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보통 CA 해석 엔지니어들이 하는 업무고요. 이 해석 엔지니어들이 하는 업무들이 이제 결국 디자인 파일 받아서 이 프로그램에 넣을 수 있게 사전 작업을 하고 프로그램에 돌리고 근데 이런 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뭐 디자인 개발자 일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아실 텐데요. 이런 것처럼 사실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두 부서가 사이클을 돌면서 일한다는 게 또 병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목은 사실 어느 나라, 어느 분야 제조업에서도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자동차 부품 업계나
아니면 중공업이나 방산 분야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점점 더 새로운 설계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이제 병목 지점들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매우 느린 시뮬레이션 속도에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전처리 단계가 좀 반복적인데 요거를 AI로 어떻게 바꿀 수 없을까?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게 좀 사실 실험이랑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이 생산 데이터까지 시뮬레이션 데이터에 결합을 해서 요거를 좀 메꿀 수 없을까? 그 마지막으로 이제 요게 좀 재밌는 게 CPU 기반으로 아직까지도 다 돌아가는 산업이다 보니 이거를 이제 최근에 GPU 발전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요 GPU 기반으로 바꿀 수 없을까? 해서 저희는 고객사에게 1000배 이상 빠른 시뮬레이션 그리고 전처리 자동화 그다음에 원래 해석으로 못 풀던 문제들까지 풀 수 있게 커버리지를 확장시켜 드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그 CPU 캐펙스 투자 비용을 이제 줄일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어떤 일을 하냐면 고객사가 이제 보통 예를 들면 뭐 어떤 자동차 회사라고 했을 때 기존에 이제 과거 도면이랑 그다음에 CAD 파일 그리고 이 CAD 파일을 이제 시뮬레이션 돌렸던 결과 파일, 아웃풋 파일 그리고 이거를 실제 생산했을 때 문제가 생긴 이런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쌍들을 저희 솔버엑스의 클라우드에 업로드를 해주십니다. 그럼 클라우드에 업로드 된 순간 저희는 첫 번째로 AI 솔버, 그러니까 즉 솔버 AI라는 이제 고객별 이제 역학 문제를 풀 수 있는 AI를 만들어 드립니다. 그리고 요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루 이상 걸리던 거를 수초 이내로 하다 보니까 요거를 생성형 AI 기술과 결합해서 생성형 AI는 설계를 하고 저희가 만든 솔버 AI는 이제 해석을 하고 요 사이클을 반복 돌게 되면 이 설계 생산에 아까 그 엔지니어 분들의 사이클을 이제 확실히 많이 줄여드릴 수 있고요. 요게 좀 잘 되다 보니 말씀드린 생산이나 센서 데이터와 결합해서 실제 이제 다른 난제들까지 해결하는 업무를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 이제 예제 케이스인데요. 현대차의 이제 어떤 계열사 중에 한 군데랑 실제 이제 현대차에 들어가는 기어 박스들을 이제 AI가 설계하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이게 이제 수시간에서 걸리던 일이 이제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4초 안에 결과물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그 해석의 목적이 여기 빨간색 부분이 어떤 스트레스가 몰리는 지점인데 이거를 이제 줄이는 이것을 줄이는 이제 설계를 찾기 위한 업무를 이제 AI가 대신 수행해 주게 됩니다. 실제로 사용하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그 가지고 있는 해석 프로그램을 저희한테 올려주시면 이 저희 그 프로그램 내에서 파인 튜닝을 진행을 하고요. 이게 완료되면 기존에 쓰시는 이제 CA 툴과 거의 유사한 UX UI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 이제 대신 더 단순화되고 더 빠르게 결과를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시각화 툴마저도 기존에 하던 워크플로우와 정확히 동일하게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새롭게 이제 업무를 배우시거나 아니면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옵티마이저 AI가 하는 일은 예를 들면 특정 부품이 있을 때 이 부품의 무게를 10% 감소시키면서 동시에 강도는 10%센 이제 형상을 찾아줘라고 하는 경우에 AI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성이랑 그다음에 해석을 반복해서 작업하면서 이제 최적화된 형상을 찾아 나가는 것을 이제 옵티마이저 AI가 제공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생산 공정 때 이제 이러한 설계를 바탕으로 생산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차이가 생긴다면 이런 것들을 보정해 주는 역할을 이네서 AI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것은 사실 이제 별도의 적응 기간을 최소화하는 것을 좀 적응 기간을 이제 최소화하는 AI 솔루션을 만들기 위해 그동안 노력을 많이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인 역학 문제들에 대해서는 엔지니어분들이 공부하실 필요 없이 그냥 만들어 두신 인풋 파일을 업로드하시고 바로 AI가 결과물을 제공할 수 있게 AI 솔루션을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연간 반복 결제인데요. 사실 이게 문제의 난이도나 아니면 이제 복잡도 그리고 연산 규모에 따라서 고객마다 다르게 과금을 하게 되고 저희가 대부분은 이제 베이직, 어드밴스드, 프로페셔널 서비스로 나눠서 연간 결제 형태로 클라우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AI 서비스들의 한계점이라고 많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 CA를 AI가 대신 예측하게 되면 CA 결과보다 너무 이제 정확도가 낮다. 그리고 이제 복잡한 어셈블리나 다물체 해석이 어렵다라는 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는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이제 그 성능을 증명해서 고객사분들이 활용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는 문제들은 타사 이제 글로벌 엄청 큰 회사들도 AI 솔루션들을 요즘 최근에 많이 만들고 있는데 그분들이 이제 좀 단순한 시뮬레이션을 이제 POC 형태로 제공하는 거에 그치는 반면 저희는 실제 현업의 엔지니어분들과 많이 의사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대기업 분들의 많은 분들이 이제 저희 솔루션을 뭐 POC를 하시거나 아니면 실제 계약까지 넘어가고 계시고요. 대표적으로는 현대자동차 계열사들, 그다음에 만도, 뭐 LG전자, 두산에너빌리티, SK 하이닉스 같은 분들이 이제 저희와 계약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최근에는 이제 해외의 BMW나 아니면 이제 뭐 일본에 있는 제조 회사들이 문의가 많이 들어와서 글로벌 진출에 대해서도 빠르게 논의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예시로 들었던 기어박스 설계 최적화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럼 지금 뭘 하고 계시냐 저희 걸로 기존에 50개의 설계를 이제 체크하시는데 1년이 다 갔다면 저희 거를 활용을 해서 1000개 이상 설계를 많이 확인하시고요. 이러면 이제 장점이 되는 게 사실 제조업에서 이제 이 설계 최적화를 많이 하시고 계시지만 사실 그 시간 내에 가능한 피저블한 이제 디자인을 만드시는데 그치고 있으신데요. 이렇게 이제 더 많은 디자인을 탐색하면 사실 안전 마진을 최소한으로 줄이면서 고객사의 고객이 원하는 강도를 만족시키는 설계를 할 수 있어서 제조 마진을 더 높일 수 있다던가 이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다른 문제로는 진동 해석 문제를 좀 잘 풀고 있는데요. 특정 이제 부품을 고정하고 그 부품의 이제 고정이 진동을 통해서 흔들리게 되면 이게 이제 브라켓 같은 게 나중에 풀리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원래 AI가 잘 못 푸는 문제로 알고 있었는데 저희가 첫 번째로 AI가 예측하는 걸 성공을 해서 최근에 이제 대기업에서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충돌 해석 케이스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충돌 해석 케이스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차 문짝 같은 걸 만들었을 때 실제로 옆에 차가 와서 부딪혔을 때 특정 안전 반발력을 만족하지 못하면 사실 이제 뭐 유럽에 수출 못하고 국내 안전 기준도 못 맞춰서 이제 생산을 못하고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디테일하게 어디가 우그러지는지까지 다 예측을 해야 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AI를 통해서 가속화를 시키고 저희가 그럼 디자인을 더 많이 테스트하실 수 있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기존에 쓰시던 상용 소프트웨어가 대부분 이제 호환되는 이제 여러 가지 툴들을 만들고 이제 단연간의 POC를 통해서 좀 경험을 쌓아서 즉시 적용 가능한 이제 AI 기술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AI 기술은 제가 이제 박사 2015년부터 이제 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만든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기술 기반의 이제 자체 AI 모델을 활용하여 독자적인 AI 기술을 확보해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은 글로벌 탑티어 컨퍼런스 ICLR AI 중에 제일 좋은 학회죠. ICLR이나 아니면 CA 분야 제일 좋은 학회들에서 이미 억셉을 다수 받아서 인정됐고 30초 남았습니다. 핵심 특허, 기술 특허 또한 이제 9건 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 팀은 이 기술의 개발자일 뿐만 아니라 원래 이제 이런 수치 해석 모델링을 전공하다가 한계점을 느껴서 AI 기술을 통해 이 부분을 혁신하자라는 꿈을 가지고 다 모인 팀원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에 재직하시는 분들 중에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뭐 메타나 아니면 스케일 AI 출신 분들이 최근에 합류를 하고 계십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10분의 발표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네, 주식회사 솔버엑스 첫 번째 발표에 수고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제 약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심사위원분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물어볼 게 있으신 심사위원분들은 네, 마이크를 잡고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냥 물어보기 시작하면 되나요? 네. 네, 아까 옵티마이저 AI 말씀하셨는데요. 네. 실제로 생성 모델 생성하면 그게 진짜 옵티말인지, 그러니까 검증 방법 어떻게 하셨는지, 정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 실제 차트에서 뭐라고 쓰셨냐면 그라운드 트루스보다 낮다고 이렇게 표시를 하셨어요. 그렇게 되면 써먹을 수 있을지 그것까지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두 번째 질문부터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그라운드 트루스로 삼고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지멘스나 엔시스 같은 초대형 회사들의 수치 해석 모델 결과를 이제 그라운드 트루스로 삼고 사실 정말 쉽게 얘기하면 그 회사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 회사의 기능을 카피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까 95%여도 고객사분들이 지금 계약해서 사용하시고 계신 이유는 이제 그 아까 100%짜리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하나의 해석을 돌리는데 하루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근데 저희 거는 수초 이내로 돌리니까 사실 개념 설계나 아니면 처음에 디자인 DOE 단계라고 이제 많은 디자인을 탐색하는 단계에서는 저희 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사실 한계가 5%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제로 최종 생산을 가시기 전에는 기존에 있던 워크플로우에 한 번 더 태우시고 현재는 쓰고 계신데 이 부분은 저희가 기술을 발전하면서 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고요. 두 번째로 이제 최적 설계에서는 저희가 이제 도면을 생성한 다음에
저희가 기존에 쓰시던 상용 소프트웨어와 동일한 결과물을 이제 냅니다. 그래서 각 노드별로 예를 들면 스트레스 값이나 디스플레이스먼트 변화가 얼마 생겼는지를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고객사가 사실 이게 최적 설계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시고요. 보통은 이제 최대 변이나 최대 응용량의 값을 가지고 보통 판단을 하시고 그게 이제 다시 본인도 워크플로우를 가지고 오셔서 돌렸을 때 정확도가 95% 정도는 되구나라는 걸 확인하시고 현재 활용하고 계십니다. 네. 네, 그럼 김용민 심사위원님, 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아까 보니까 그 멀티 피직스 그 뉴럴 네트워크를 쓰신 것 같은데요. 네. 방식 자체가 사실은 이제 멀티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연력학이나 이런 관련된 미분 방정식을 이제 코스트 펑션에 넣어서 처리하는 것 같은 최적화하는 것 같은데 그거 외에 또 다른 기법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말씀해주신 방법은 사실 피지컬 인포럼드 뉴럴 네트워크 같은 로스를 직접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인데 사실 저희는 약간 요거를 직접적으로 활용하진 않고요. 저희는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사실 수학적인 구조를 보시면 기존에 쓰던 수치 방정식들을 수치 해석 방법으로 차분하는 형태랑 사실 두 개가 수학적으로 동치되기 때문에 그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가 노드랑 엣지 간의 관계를 학습할 때 그 수치적 방법을 이제 같이 데이터로 학습하게끔 좀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로스에 넣는 방법이 아니라 데이터에서 그 로스 함수를 찾는 형태로 모델을 구성하는 게 저희만의 독자 기술의 차별성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시간 관계상 하나 질문. 예, 좋습니다. 최은희 심사위원님. 네, 간단하게 질문드릴게요. AI 그 시뮬레이션 하실 때 그 수요 기업의 데이터가 항상 충분했는지 그 데이터 문제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려주세요. 처음에 이제 수요 기업에서 사실 제공할 수 있는 데이터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아무래도 외부에 있는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많이 제공은 못 해 주시고 계신데 그러면 이제 저희는 사실 앞서 장표에 살짝 지나갔는데 프리트레인 모델을 좀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저희가 수요 기업의 문제를 직접적으로 물리 문제를 동일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 사실 유사한 데이터는 오픈소스 데이터나 혹은 저희가 실제로 생산할 수도 있어가지고 그런 데이터로 사전 학습을 시켜놓은 다음에 수요 기업의 몇 가지 샘플로 파인 튜닝을 하고 이제 고객사에게 결과물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요 기업이 그렇게 봤을 때 POC에서 굉장히 성공적인데 현업에서 좀 적용이 어렵다 싶은 경우에는 본계약 때 저 데이터를 더 제공해달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그럼 수요 기업에서 더 전환하시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좀 아직까지 협조적으로 지금 고객들은 다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자, 질의응답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청중평가단 여러분의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예, 이거를 뭐 제가 판단할 수는 없을 텐데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시니까 자, 제조기업 현장의 문제를 확실하게 느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시면 A 아니면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눌러주십시오. 예, 이렇게 평가를 하려도 뭔가 알아야 평가를 할 수 있다는 게 참 이렇게 좌절스러운데요. 예, 열심히 오늘 저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 들어왔나요? 됐나요? 예, 저와 같은 입장이신 것 같습니다. 자, 두 분 104번이랑 104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예, 들어왔다고 합니다. 네, 수고해주신 우리 솔버엑스 발표자님께 큰 박수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번째 발표 기업 주식회사 닷코의 솔루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역시 10분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주변에 있는 공산품들은 저희 상상 이상으로 복잡한 제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집니다. 저는 이 복잡한 제조 과정을 한층 더 간단하게 혁신하고자 오늘 이 자리에 소개되었습니다. 협력 업체들은 종이 문서, 고객사는 ERP, 영업팀은 카톡, 품질팀은 엑셀, 작업 노하우는 반장님 머릿속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저희 90%의 제조 공장들이 실제로 이러한 방법으로 이 제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협력사와 이 제조 구성원들은 이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화면과 채널로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조 공장들은 데이터 소통의 오류로 품질 문제나 납기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소규모부터 대규모 공장까지 이 복잡한 공급망이 하나의 채널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신의 든든한 제조 비서 AI 제조 공방 플랫폼의 닷코 이면호 대표입니다.
네,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은 이 종이 문서나 이 카카오톡으로 운영되는 실제 저희 많은 공장들의 현실입니다. 이 방식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종이나 메시지가 사라지면 그 물품의 히스토리도 사라진다. 그리고 박과장만이 아는 특이 사항이 있다면 박과장 연차 쓸 때 현장이 멈출 수도 있다. 누가 언제 어떤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는지 확인할 방법은 저희가 개인 PC나 핸드폰을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사실상 불가능하죠. 그래서 문제 규명과 책임 소재 규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이 분쟁이 잦아지게 되고 있습니다. ERP를 구축한 기업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들 역시 협력 업체들 간에 서로 다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음에 따라서 이 공장 거래 간에 발생하는 이 데이터들이 전달 과정에서 단절됩니다. 그래서 구매나 영업 관리자들이 이러한 데이터들을 일일이 변환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사람에 의해 100% 진행되기 때문에 역시 휴먼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은 이 검증 과정과 역추적 과정으로 이 에러를 해소하려고 하지만 사실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들은 이것마저 여의치 않기 때문에 다시 수작업 방식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DX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업들은 데이터가 이제 따로따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실상 AI를 학습한다고 하여도 적정한 성능을 내기 어렵습니다. AX로 가기 위해서는 DX의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ERP를 구축한 기업들도 AI를 도입하더라도 이들 역시 협력업체나 고객사들의 데이터가 없는 본인 데이터, 이 반쪽짜리 데이터셋을 바탕한 이 반자동 성능의 AI가 개발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다코는 세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째, DX 과정을 AI로 자동화해서 구축 비용을 영원으로 만들자. 모든 기업들이 부담 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두 번째, 협력업체부터 내 공장과 고객사들까지 이 연결되는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 사람에 의한 데이터 변환 작업을 없애자. 데이터의 무결성이 올라가도록. 그리고 사람이 불가피하게 꼭 해야 되는 이 데이터 입력이나 수정 처리가 있다면 이것을 AI로 자동화하자.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플랫폼에서는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회사와 그 구성원들 모두가 실시간으로 한 채널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수정하고 승인하여서 데이터가 자동으로 정렬됩니다. 그것들을 AI가 수정하고 검증하면서 이 데이터의 신뢰성을, 무결성을 없앱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제되고 정렬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AI가 납기 문제나 이 품질 문제를 사람처럼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 플랫폼을 쓰고 있는 한 공급사는 기존이라면 1년이 걸리던 고난이도 금형 제작 프로젝트를 6개월 단 절반 만에 완수하는 성과를 냈습니다. 같은 시간 동안 더 작은 리소스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제조 원가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 물품을 구매하는 고객사는 이 시장 가격보다 12% 저렴한 가격으로 물품을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이 시스템들이 이 협력회사부터 고객사까지 연동되는 이 제조 관리 체계가 운영되는 시스템들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급망에서 이 주문 제작 방식의 복잡한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프로젝트 관리 시스템, 공급망에서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물품들을 실시간으로 최적의 조건으로 매칭할 수 있는 공급망 관리 시스템, 그리고 각종 리소스들을 관리할 수 있는 ERP죠. RPS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 위에서 움직이는 이 AI를 통한 반복 업무 자동화. 제조 공장들은 제품을 만들고 제품은 제품 도면에서 정의됩니다. 저희는 이 제품 도면에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제품 도면에 있는 주요 정보들을 추출하고 이제 목적에 맞게 구조화하여서 이 데이터의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동으로 배포하고 이것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사도 매칭하고, 그리고 이 제작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조 공정 데이터와 이 도면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품질 문제나 납기 지연을 예측합니다. 그리고 자연어 명령을 통해서 이 협력업체의 이 납기 상황이나 내 회사의 공정 상황,
이 고객사의 재고 사항들을 시각화해서 보고받습니다. 즉 다코의 AI는 이 데이터를 읽고 이해하고 시각화하여서 이 스스로 제안하는 보고하는 제조 비서입니다. 보통 이러한 시스템들은 이 시장에서 수억 원, 수십억 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구독료를 받고 이제 판매가 하는 형태의 비즈니스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서비스를 무료로 오픈 소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공하고 이제 거래 기반의 수수료를 받는다는 제조 거래 플랫폼이라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있습니다. 네, 이 제조 데이터들이 이제 정렬되고 정제되어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면은 제조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제조 원가가 떨어지게 되고 이 상품은 시장에서 높은 가격 경쟁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수주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 공급사는 매출이 올라가고 이 초과 이익을 구매자와 이 공급자와 다코가 나누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으로 연간 650조 원이 거래되는 한국 중소기업 거래 시장에서 20%의 기업이 저희 다코 플랫폼을 무료로 도입한다고 가정하고 1%의 거래 기반 수수료만 부과한다고 하여도 연간 1.3조 원의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즉 저희는 소프트웨어를 판매하는 것에서 이 비즈니스 범위가 끝나지 않고 고객의 성과를 먼저 창출하고 그 초과 이익을 쉐어하는 형태입니다. 구축 비용은 0원이고 고객의 성과를 만들고 이제 거래 기반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1%에서 10%의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고 이 수수료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 유통된 물품의 제조 원가와 시장 가격의 차이에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가 자동으로 정제되고 정렬되면서 이제 계속해서 들어오면은 합리적인 가격으로 고성능의 AI를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가령 저희 이 공급 기업 중에 한 달에 20시간 정도 사람 한 명이 이제 투입되던 검사 기준서를 생성하던 업무를 저희가 이제 42만 원의 자원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는데 이 방식은 기존 인력으로 하던 방식보다 100분의 1 절감된 비용으로 이제 운영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희 다코는 이 법인 설립 다음 해인 2024년도에 이 24.8억 원의 거래가 발생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25년 52억 원의 거래가 이제 완료될 예정이고 현재 25년 4월 이전 가입자 기준으로 86.7%의 사용자가 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금 저희 51개의 제조사가 저희 다코를 이용해서 제조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고 있고 이들로 인해서 시장에 유통된 물품들로 인해서 최소 200여 개의 회사들이 간접적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플랫폼으로 수집되는 방대한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ESG 리포트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제조 원가를 바탕한 상품 가치 측정을 자동화하여서 보험이나 금융 상품과 연계하고 30초 남았습니다. 제조 AI 공정 기술을 바탕한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코를 창업하였고 이제 기술 영업을 맡고 있는 대표이사이고 이 최초 무인 편의점이나 이 필리핀 국세 징수 시스템을 만든 여러 멤버들이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거는 이제 그 데이터였습니다. 저는 이 복잡하게 얽힌 공급망들이 이제 또다시 AI를 개별로 구축한다는 방식은 이제 효과가 크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 AI 성능 혹시 30초만 더 얘기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네.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우리 발표자분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모자란 얘기는 질의응답 때 보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약 한 3분에서 5분 내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홍서 심사위원님. 예, 그 기업 간에 연결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기업 간에 연결이 되려면은 기준 정보 같은 마스터 데이터 그리고 그 연결할 수 있는 데이터들 그 솔루션들의 그 데이터의 정합성 같은 것들이 다 많이 해결돼야 될 걸로 보이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네, 저희가 데이터를 연결하는 이 기업들 간의 데이터를 연결하는 게 그 데이터 이제 정합성 때문입니다. 사실 그 데이터를 사람이 입력하는 방식에서 이제
실수나 에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그 쉽게 예를 들자면 저희 이 고객사의 그 재고 상황을 바탕으로 이제 내 회사에 이제 영업 판매해야 되는 이제 이 영업 데이터들이 만들어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생산을 진행해야 하는 데이터도, 생산 계획이죠. 데이터도 생성되고, 이 생산해야 되는 물품들의 원재료나 이 제공품들을 확보해야 되는 구매 데이터가 생성되면서 이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협력업체에게 자동으로 이제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이 온프레미스로 되어 있지 않고 저희 이제 클라우드 안에서 이 사용자들이 이 개별 기업으로 이 데이터들이 묶여 있는 게 아니고, 같은 프로젝트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은 그 프로젝트에 대한 데이터들을 각 권한에 맞게 공유해서 서로 입력, 수정, 승인, 배포를 검증하고 이제 하게 됩니다. 혹시 답변이 되었습니까? 네, 추가 질의 더 있으시면 뭐 해주셔도 좋습니다. 간단하게 네. 그렇다면은 그 관련사들이 귀사의 솔루션을 쓰는 기업들만의 연결이 가능하지, 기존의 자사의 솔루션을 쓰는 기업들은 연결이 어려운 건가요? 자사의 서비스를 쓰는 기업들 중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구매 모듈만 쓰는 기업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분들 ERP에 이제 API로 연결을 해서 이제 구매하는 물품들의 뭐 회계 데이터나 뭐 각종 기업 데이터, 그런 것들을 이제 보내주곤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런 그 본 시스템에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을 이제 그 기존 레거시 데이터들이라고 하는 그 PPT나 엑셀 이런 데이터들을 한 곳에만 모아주면은, 저희는 이 인공지능이 LLM이 학습해서 마이그레이션을 그 자동화하는 기술을 쓰기 때문에 기업들은 좀 원활하게 이제 이 데이터를 옮기고 이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김용민 수사님. 예, 그 아까 보니까 그 IPS라고 해서 ERP 시스템이 있는데요. 제조 솔루션이다 보니까 원가 관리가 중요할 것 같은데, SAP CO 모듈 같은 그 원가 관리하고 어떤 차별점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그 S7에 있는 저희 원가 관리는 제가 이제 일단 겪어본 적은 없습니다. 이제 원가라고 하는 게 그 제조 물품의 이제 원재료나 제공 뭔가 어떤 이 재료가 얼마큼 들어가는지, 어떤 시간만큼 어떤 가공 공정들을 거치는지, 그 과정에서 이제 리소스들이 얼만큼 발생하는지가 결국에 그 제조 원가가 관리되는 형태인데, 이런 것들이 저희는 이제 공급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이제 재측정이 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로 각각들이 이러한 사항들을 이 작업자 단에서 권한이 있다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이 경영진들이 보고 판단하는 그러한 구조화된 정보들을 다 보면서 한다는 그런 좀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성경화 심사위원님.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희 구축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거래 금액에서 수수료 베이스로 받는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각 제조업체들 사이에서 몇 %면 적정하다는 컨센서스를 확인하셨는지가 궁금하고요. A 공급사가 B라는 고객에게 물품을 공급했을 때 그 대금을 A와 B가 같이 쉐어해서 지불하는 것인지, A라는 업체가 B로부터 대금을 받고 우리 업체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그 질문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대금 지급되는 동선이 어떻게 경로가 어떻게 되는 것이었고, 첫 번째 질문이 혹시 뭐였을까요? 거래 대금에서 일정한 비율을 네네. 1%만 받아도 충분히 수익이 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그 고객사에서 우리는 어느 정도까지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그런 컨센서스를 확인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고객사가 현재 이제 어떤 물품들을 조달하는 그런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 조건들이 저희 이 데이터 베이스에 이제 저장이 되고, 저희는 그 고객사에게 보통 3% 정도 이제 저렴한 물품들을 이제 제한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그 기업은 이제 그 팝업창에서 이제 이 물품 구매를 하고 이제 3% 기존보다 저렴하게 사게 되면서도 저희가 이제 3% 수수료 얻고, 공급사도 3% 낮게 이렇게 공급이 되고 있고, 저희 공급사들은 저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런 공장 가동률을 올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주 요청을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 저희의 그 각종 자동화된 이런 데이터 처리 방식 때문에 이제 잘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이제 전달되는 방식은 가장 하위단에 있는 업체들이 이 상위 업체에게 납품하고, 그리고 저희 다코는 최종 납품하는 발주사 그 전 단계에서 이 공급사의 대금을 받아서 저희가 수수료를 제외하고 공급사에게 발주사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전달됩니다. 네, 답변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표에 수고해 주신 우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청중 평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조 현장의 문제를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되시면 A 버튼, 아니면 B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도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는데요. 네, 생산 관리 들었던 기억이 문득. 네, 정승환 교수님한테 C를 받았었는데 재수강을 해가지고 A로 이제 지웠던 기억이. 어쨌든 예, A 다 눌러주셨는지 쓸데없이 얘기를 너무 많이 했네요. 네, 네 들으셨죠? 예, 그 세 분. 네, 결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 들어왔습니다. 자, 주식회사 닷코의 솔루션 발표 그리고 청중 평가까지 모두 종료를 했습니다. 세 번째 발표 기업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비즈 코리아의 솔루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신비즈 코리아 대표를 맡고 있는 최길주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이지2 AI라는 기업 내에 있는 다양한 시스템들을 손쉽게 AI로 변경할 수 있는 솔루션을 오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작년, 재작년 꽤 많은 고객사 분들과 인터뷰를 통해서 들은 이제 해결책이 무엇인가, 대부분 고민은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워들 하시더라고요. 그 세 가지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세 가지입니다. 일단 AI로 전환하기 위해서 기존 시스템을 바꾸거나 수정해야 된다는 그런 그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계셨고, 두 번째는 GPT라든가 클로우드 같이 외부 API로 우리 대외비 정보가 나가는 거에 대한 우려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다음 세 번째가 우리 내부에 있는 인력만으로, 특히 중소 중견기업 같은 경우에는 해결책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가 그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문서를 만들거나 어떠한 정보를 수집해서 인사이트를 발굴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해 봤더니 하루에 보통 한 2시간 정도씩은 저 작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거짓말입니다. 작년, 재작년 저희가 꽤 많은 고객사들이 AI로 전환하는 거를 목도를 했는데, 중요한 건 20%가 거기에 거짓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실제 실무에 사용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결책을 갖고 온 게 이제 총 세 가지입니다. 일단 비용 문제, 아까 시스템을 수정하거나 새로 도입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시스템 옆에다 탁 애드온처럼 붙이면 이게 AI로 탈바꿈하게 하자. 두 번째는 어쩔 수 없이 이건 온프로미스라고 해서 우리 회사 내에 서버를 둬야 된다. 세 번째가 이 한광 문제, 아까 헐루시네이션이라고 해서 거짓말하는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데 저희가 차관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그 누수 시간과 그다음에 업무 누수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이제 품질 문제, 그다음에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고 우리가 의사 결정하는 데 걸리는 이런 모든 시간들을 한번 AI로 최적화를 해보자. 거기에 저희가 착안한 게 이제 에이전트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범용 LLM이라고 해서 우리 GPT나 이런 걸 활용하기가 좀 어려운 게, 지금 여기 보시면 최근에도 뉴스에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변호사나 노무사분들이 잘못된 판례를 갖고 재판에 가서 그 활용을 한다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정확도 96%고요. 4%는 거짓말이 아니라 모른다고 답변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그 제안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첫 번째, 기존 시스템을 수정하지 않는다. 두 번째,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서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갖고 있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가 데이터베이스 학습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를 학습하고 또 웹사이트를 학습해서 우리 AI에 활용한다.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실무를 보여드릴 건데, AI 에이전트로 저희는 어떤 특정 업무만 자동화시키는 게 아니고 직접 거기 있던 개발자가 아니라 현업이 에이전트를 구성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상으로 한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회사 내에 있는 다양한 문서, 아래 한글도 가능합니다. 웹사이트 데이터베이스를 학습을 해서 기존의 ERP, MES,
뭐 공급망 관리 이런 모든 시스템들을 다 AI 옆에 애드온처럼 붙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학습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리면 내 디스크가 될 수도 있고 우리 회사 안에 있는 공유 디스크가 될 수도 있는데요. 저희 애드온하고 연결만 시키면 이제 자동으로 학습하게 되고 새로운 파일이 들어오거나 수정이 되면 또 바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즉 이제 지금부터는 이 문서를 손댈 필요는 없고요.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학습이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핵심 기능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 있는 시스템을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게 되면 기존에 있던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스키마라는 정보를 먼저 갖고 오고 그 안에 있는 데이터의 한 1000줄까지를 미리 읽어봅니다. 그 다음에 그 전체 데이터를 프리 트레이닝을 한번 하게 되고요. 그 트레이닝 결과에 따라서 자동으로 이렇게 한번 관계성을 연결해 주게 됩니다. 다만 이게 이제 100%는 아니고 한 85% 정도라고 보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AI가 찾아내지 못한 건 사람이 손으로 손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다음 이제 마지막은 이제 뭐 주문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연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연결이 안 되는 거는 이렇게 웹사이트 주소만 연결을 하게 되면 우리 GPT와 똑같이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정보를 이제 갖고 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습이 되고 나면 결과가 어떻게 바뀌게 되냐면 이제 기존에 저희가 이렇게 뭐 2026년 시장 전망을 해봐라. 실제로 정보가 없을 때는 이렇게 죄송합니다. 저는 정보가 없습니다. 실제로 GPT에 물어보면 그럴듯하게 답변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학습이 이제 끝나게 되면 우리가 여러 인사이트 데이터베이스 이런 걸 제공하게 되면 왼쪽에는 분석 과정을 보여주고 오른쪽에는 결과 리포트를 보여주는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 됩니다. 자, 이런 그래프나 이런 것도 저희가 코딩을 한 게 아니라 AI가 직접 그려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모바일에서도 마찬가지 제조 현장에서 특정 공정의 품질 기준이 무엇이냐, 뭐 특정 공정의 지금 작업 지시서가 어떻게 돼 있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질문을 했을 때 정확하게 지금 있는 정보를 이제 답변을 하게 되고요. 이건 이제 데이터베이스 학습 결과인데요. 특정 설비 중에 센서에 문제 있는 것만 나한테 알려줘라고 하면 그 즉시 SQL 쿼리를 직접 만들어서 그 시스템에 붙어서 바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원래 이런 게 다 개발자의 영역이었거든요. 다음은 이제 어떤 인사이트를 요구할 때, 야, 조립 생산 생산 계획 대비 뭐 어때? 그러면 ERP에 있는 데이터, 뭐 공정에 있는 MES 데이터 이런 걸 다 조합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결과를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했던 작업이 바로 이걸 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들인데요. 일단 아까 학습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실제 고객사 사례고요. 그 생산 계획을 수립하는 분의 그 모습입니다. 본인 업무를 여기다 이제 노드 형태로 이렇게 쭉쭉 연결시켜 주는 거고요. 아까 우리가 학습한 데이터를 이렇게 하나씩 붙여주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각 노드에 있는 업무가 뭐라는 거를 AI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저희가 프롬프트라고 부르는 거고요. 근데 이 프롬프트도 작성하기 어려워하셔서 왼쪽에다 그냥 이렇게 자연어 우리가 그냥 말하듯이 쓰면 오른쪽에 AI가 자기가 알아듣기 편한 프롬프트 형태로 자동으로 변환해주게 됩니다. 이게 오른쪽이 AI가 변환해준 거고요. 자, 이렇게 해서 모든 노드들을 연결하고 내가 생산 계획을 수립할 때 무슨 단계로 하는지를 이렇게 연결을 해놓게 되면 그 결과를 이제 보시겠습니다. 자, 11월 생산 계획을 해달라고 하면 먼저 고객사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주문 정보를 갖고 오고, 두 번째로 뭐 ERP에 있는 판매 계획, 영업 계획을 갖고 오고, 세 번째 이제 MES에 있는 공정중 재고나 제공 정보를 갖고 오고, 이제 네 번째는 과거에 내가 생산 계획했던 문서들 있잖아요. 엑셀 문서에서 또 인사이트를 갖고 오고, 뭐 현장에 있는 정보들을 갖고 와서 이렇게 지금 생산 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이때 계획만 수립하는 게 아니라 화면에 보시면 특정 공정에 몇 명이 투입되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다, 어떤 라인에 무슨 원자재가 부족할 것 같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되는데, 이렇게 요 한 업무만 자동화하는 게 아니라 여러 업무를 다 저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다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보고서를 그냥 기존 양식을 통째로 복사해서 마지막 노드에다 이렇게 붙여넣게 되면 AI가 다시 이 보고서 문서를 한번 보고 그대로 똑같이 작성을 해줍니다. 아까 거기에 나왔던 데이터들을 보고. 자, 너 보고서를 쓸 때는 어떻게 이렇게 쓰는 게 맞을 것 같아 라고 여기다 또 똑같이 설명을 해놓은 거고요. 보고서를 이렇게 쓰라고. 자, 그 다음 AI 자동 생성을 누르게 되면 아까 그 양식에 맞춰서 AI가 보고서를 생성해 주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 뭐 양식의 구애를 받지 않고 많은 양식들을 다 이렇게 자동화시킬 수 있고요. 근데 아까 핵심은 데이터를 긁어오는 과정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들을, 이건 그 고객사 기존 시스템 화면이고요. 그 시스템 이렇게 상단에 저희
AI가 에이드온처럼 붙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쓰는 겁니다. 뭐 공정 기준이 뭐야? 지금 품질 문제가 생길 게 뭐야? 우리 딜리버리 늦은 게 뭐야? 아니면 어떤 설비 현재 상태가 어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오른쪽에 똑같이 시스템에 바로 접속해서 데이터를 보여주게 됩니다. 지금 좀 말이 빨라서 죄송합니다. 지금 이렇게 보여드린 이 부분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업무나 시스템을 교체하지 않고 그거를 AI한테 순서대로 설명한다. 내가 신입사원 옆에 놓고 처음부터 알려준다라고 생각하고 쓰면 되는 애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는 마치겠습니다. 네. 시간이 아직 1분 반 정도 남았는데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개발한 요거 만든 지 한 2년 정도 됐고요. 저희 직원들하고 다 같이 열심히 했는데 이제 우주가 탄생하고 그다음에 이제 또 생명이 탄생하는 이런 여러 과정 중에서 또 AI가 이제 세상에 등장을 하게 됐고 이런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패러다임의 출발점에서 저희 신비주 코리아 이지투 AI랑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한 3분에서 5분 정도 심사위원들의 추가 질문 답변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태호 심사위원님. 아까 학습한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RAG 쓰시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 알고리즘을 써서 진짜로 다른 학습 알고리즘을 돌리시는 건가요? 아까 문서랑 웹사이트는 레고고요. 아까 데이터베이스 학습은 이제 AI 모델이 있습니다. 어떤 모델 쓰시나요? 라마 갖고 있습니다. 언어 모델이네요. 예. 하나 더 시간이 된다면 나중에라도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작업자 할당이나 원자재 소요 같은 거 아까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별도로 구성을 하신 건지 시간 남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아까 저희가 데이터 전처리 단계에서 과거에 생산 계획했던 문서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사용자들이 만들었던 수많은 문서들을 일단은 그 다 레그 그 벡터 데이터로 다 이제 넣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여기는 좀 그 시스템 플로우 차트는 넣진 않았는데 아까 추론하고 다시 언어 모델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점수를 매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할루시네이션을 저희가 좀 획기적으로 줄인 게 반복을 계속해서 특정 구간을 넘지 않으면 그냥 다 모른다라고 답변하게끔 이렇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별도의 알고리즘은 아니라 다 LLM 내에서 돌아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제 컨텍스추얼 러닝 위주로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예. 제가 제조 쪽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개 업무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공적이 복잡하고 그래서 사실 일반 RDB로는 데이터 저장이 굉장히 어렵고 의미를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래서 이제 온톨로지 같은 기술을 어떻게 적용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온톨로지로 하면 가격이 너무 비싸지고요.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이 현실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그 벡터DB는 포스트그리랑 이제 PG 벡터를 사용했고요. 여기에 이제 페어런트 차일드 구조로 이렇게 만들었고 아까 그 포스트그리 안에다가 저희가 이제 별도로 지금 자세히 설명 안 드렸는데 DB 에이전트라는 걸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 DB 에이전트에 우리가 뭐 제조 원가를 분석하거나 재무제표를 만들 때를 아까 저 정도 수준 갖고 쿼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샘플 쿼리를 넣습니다. 저희가. 예, 그래서 보통 저희가 이거 구축하면 5주 정도 걸리거든요. 설치는 이틀이면 되는데 저렇게 아까처럼 그 정확하게 저게 데이터가 나오게끔 하기까지의 과정은 이제 한 3주에서 5주 한 업무당 이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이랑 세계 시장에서 가장 유사하게 경쟁한 기업이 있습니까? 지금 아까 레그 기반 우리 그 기반의 솔루션들은 꽤 있고 그 다음에 뭐 글로벌 빅테크들이 내놓은 비슷한 에이전트 솔루션은 있지만 실제 이제 저렇게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아까 보고서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나로 묶어놓은 건 아직까지는 보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또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제조업체의 특성에 맞춰서 온프레미스로 구축한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 수익 모델 측면에서 일시적으로 일회성 매출이 발생하고 이후 지속적인 매출 창출이 어려운지 궁금합니다. 일단 두 가지 모델이 있고요. 첫 번째는 이제 구축형으로 해서 저희가 서버 라이센스로 해서 판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GPU를 구입하지 못하는 회사가 거의 많거든요. 가격이 너무 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랑도 지난번에 연락을 좀 했고요. 저희가 이제 원래는 스마일 서브라는 회사 거 GPU를 지금 임대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구독 서비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신비즈 코리아 발표자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청중 평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찬성하시면 네. 용어들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예,
제가 아니면 B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 MIS는 김준석 교수님한테 A+를 받았거든요. 근데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집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분 눌러주시면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2번, 끝까지 고민 중이신 것 같습니다. 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A, 아니면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어서 신비즈 코리아에 이어서 네 번째 발표 기업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더블티의 발표자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역시 10분의 시간을 드립니다. 오, 죄송합니다. 제가 떨려가지고 잠깐 말문을 잃었는데요. 이렇게 많은 분께 저희 솔루션을 소개를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사실 처음인 것 같아서 굉장히 떨리지만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AI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을 만드는 주식회사 더블티의 김영준 대표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해임달과 더블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1년 1월에 창업을 한 회사이고요. 그리고 저희는 21년 41억 매출을 시작으로 25년 약 160억까지 고속으로 성장해온 회사입니다. 저희는 이제 산업안전 사고 예방 시스템과 근태 관리, 자산, 출입 통제 시스템 등 이제 위치 데이터 활용과 AI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사업군들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저희가 지금 오늘 소개해드릴 솔루션은 위험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AI 솔루션인데요. 그래서 위험을 판단하고 안전한 동선을 추천해주며 신규 설비가 들어왔을 때 정보들을 제공을 하며 작업 환경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시스템입니다. 먼저 본격적인 소개를 드리기에 앞서서 시장성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산업안전의 그 중요성은 그 무엇보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안전에 대한 사회적이나 제도적 기대치가 낮아질 것인가에 대한 저희는 고민을 많이 했고요. 특히 최근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고 관련된 많은 보조금들이 풀리면서 저희가 이 굉장히 의무화되어가는 과도적인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재난안전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하고 있음으로써 블루오션이라는 말씀 또한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이 중대한 사고 중에 가장 많이 일어나는 사고 유형을 아십니까? 보통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충돌과 낙상, 낙하가 전체 사고의 약 8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게 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바로 원인은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어떤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할까요? 저희가 조사를 한 고용노동부의 조사를 본 결과 50인 미만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사고가 날까를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실질적으로 여러 시스템들이나 이런 걸 도입할 여력이 많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만들었습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고 유형 중에 88%를 부주의하지 않게 경고하여 90% 확률로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예측과 예방을 하는 해임달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기존에 봤던 시스템들은 어떻게 진행을 했을까요? CCTV 형태로 많이 진행을 했지만 CCTV는 사고는 기록은 굉장히 잘하지만 사고 예측까지는 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런 클라우드 시대의 데이터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음으로써 시스템을 판단하고 알려주기까지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구조의 복잡함에 따라서 비용이 많이 증가하기 때문에 센서 기반인 저희 시스템에 비해서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또 저희는 안전보건공단의 이제 안전 솔루션에 대한 인증을 받은 유일한 기업으로서 핵심 역량을 갖춰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사고가 발생을 했을 때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객관적인 데이터를 제공함으로써 사고에 대한 재발을 방지하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 해임달에 대한 서비스 기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해임달은 지금 당장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바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제공한 기능들은 통번역 기능, 그리고 위험성 평가, TBM, 안전 교육, 그 다음에 AI 안전 상담 기능까지 저희가 무료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일이라던가 근태 관리, 결제, 인사, 게시판, 채팅,
복지몰 등의 저희가 기능까지 업무 협업 기능까지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으며 작업자 위치를 추적하여 위험 구역을 감지할 수 있는 기능, 그리고 장비 충돌을 방지하는 기능, 그리고 보이지 않는 위험을 안전이란 데이터 형태로 가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기능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실제 중소기업 제조 현장에 설치된 환경인데요. 저희 메인 위에 UWB와 블루투스 앵커를 달아서 태그와 모바일 앱이 깔려 있는 휴대폰을 감지하는 형태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관리자들이 보는 대시보드에서 실제 작업자와 위험물의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게 충돌이 발생했을 경우에 사고가 예측하는 경우들을 저희가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데이터 수치화해서 안전 관리에 저희가 보탬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근로자에게는 모바일 디바이스로 현재 안전한 상태인지, 알람이 울렸으면 왜 나한테 알람이 울렸는지, 사고가 발생했으면 어떤 리스크들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는지까지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작업자들의 위치 정보들을 인풋을 받아서 AI가 이 부분들을 해서 사고를 예측을 하게 되고 플랫폼 형태로 출력을 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기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요. 사고가 어떨 때 발생을 할까요? 사고는 위험물과 위험 지역과 보호해야 될 사람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발생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상을 한 거는 위험물과 사람의 위치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있고 이 위치의 상관관계를 AI가 분석을 할 수 있으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로 저희가 사고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정교하게 위치를 감지할 수 있는 RTLS 기술과 함께 신호의 노이즈 처리 기술, 암호화 복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요. 위험을 감지하는 AI 솔루션, 이제 앞선 발표에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생성형 AI의 문제가 할루시네이션이지만 저희는 실 기반 데이터에 룰 베이스인 휴리스틱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그 할루시네이션이 없는 정확한 값을 출력을 하고 있고요. 실시간 위험을 절파할 수 있는 시스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의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 다이나믹 리스크 맵이라는 부분인데요. 실제로 정적 장애물과 동적 장애물들이 혼재한 현장에서는 매번 위험 구역을 재설정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저희는 이 다이나믹 리스크 맵에서 AI가 자동으로 위험 구역과 이런 상황들을 설정을 해주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 솔루션 설치 사례인데요. 서울교통공사 같은 경우에 이제 열차 상부를 정비할 때 전기에 감전해서 다치는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는 이 헤인달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기로 인한 급전으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 현재 26개 현장에서 약 82건의 사고가 예측됐으나 올해 단 한 건의 사고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동원 산업의 이제 원양어선 내에 해상 추락 방지 시스템도 헤임달로 구현을 하였고요. 국립인체자원은행에서 이제 냉동고의 갇힘 사고나 질소 탱크 앞에서 질소 중독 사례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업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저희는 안전보건공단의 인증을 받아서 이 시스템을 고객사들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저희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당 약 한 달에 10,000원씩의 비용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도입을 한 다음에 사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순서대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 안전관리 앱 같은 경우, 헤임달 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그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이제 사고 예방 솔루션으로서 사고 예방을 할 수 있는 기능 같은 경우에는 베이직과 프로 플러스 플랜 세 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저희가 안전관리 앱을 쓰시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업셀링 영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저희가 이 비용의 부담을 좀 완화시켜드리기 위해서 안전보건공단에서 하는 클린 사업장이라는 보조금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받아서 자부담을 20에서 25%만 하면서 도입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고요. 저희는 또 이제 이 관련돼서 최근에 이런 연구 과제들을 많이 수주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 약 5억 원, 올해 약 20억 원 정도의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해서 진행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저희 이제 팀 소개와 이제 목표에 대해서 소개를 드릴 텐데요. 저희는 이제 학교 동문들로 이제 이루어져서 6명이서 창업을 하였고요. 저는 이제 LG전자에서 그램이라는 PC를 만들어서 런칭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을 만들기만 하는 게 아니라 기술을 만들어서 시장에 적용을 시켜본 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사실 사고가 관제 영역에서 이제 점점 더 예방을 하는 영역으로 가고 있는데요. 예방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딱히 많지 않은 상황이라 저희는 사고 예방을 하는 기업의 리딩 기업으로 도약을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LG 출신이다 보니까 관련 요 기업에 많이 설치를 하였고요. 이런 POC 현장을 바탕으로 점차 확대하는 것이 저희의 핵심 목표이고요. 저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저희가 첫 해 해임달 런칭을 하는데 약 53억 정도 해임달에 대한 매출을 가져왔고요. 쭉 해서 이제 2030년까지 고속 성장을 시킬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제 이 사고 예방 분야에서 굉장히 독자적인 기술력을 확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휴리스틱 알고리즘 특성상 실 데이터를 학습시켜야 되는데 실 데이터를 저희만큼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은 거의 드문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가 중요한 안전 시스템 특성상 저희의 신뢰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사용해 주시면서 고객의 작업자들의 안전도 챙기고 산업안전 사회 전반에 기여하는 더블T가 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준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3분에서 5분 정도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심사위원께서 여쭤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RTLS 쓰신다고 그러신 거고 룰 기반의 휴리스틱 쓰신다고 하신 거죠? 네. 마지막에 학습한다는 거는 그러면 별도 문제인가요? 휴리스틱 알고리즘 특성상 기존의 위치 데이터들을 넣어서 구역을 판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치 데이터 수집된 사고 시이나 이런 데이터들을 학습시켜서 휴리스틱 룰 베이스를 계속 강화하고 엣지 케이스들을 조절해가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그 측정의 정밀도를 얘기하셨는데 실내에서의 위험 영역 에 대한 정밀도가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 겁니까? 현재 저희가 판매를 위해서 안내하고 있는 건 40cm로 안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실제는 20cm 미만으로 이제 보고 있고요. 실내외에 따라서 달라지기보다는 장애물이 얼마나 없냐에 따라서 정확도는 많이 차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블T 이 솔루션을 도입한 기업 수요 기업에서 그 네. 사고 예방한 아까 건수만 간단히 말씀하셨는데요. 뭐 네. 도입 전후로 네. 얼마나 예방이 됐는지 그런 비중 같은 걸 알 수 있을까요? 저희가 사고 전 데이터를 저희가 모든 기업이 알고 있지 못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말씀드릴 수 없지만 현재 저희가 사고가 예측된 건수는 전 기업을 통틀어서 82건 정도가 사고가 날 것 같다라는 상황으로 예측을 하였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현장 검증을 해온 결과 2번은 이제 오탐지 정도가 있었고요. 실제 80건 중에서 사고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네, 추가 질문 더 없으시다면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계신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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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네, 저희가 아무래도 요 세션이 스타트업 세션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이제 확대하려고 하고 있으나 현재 지금 저희가 포커싱 하고 있는 요 영역이고요. 저희가 알고리즘을 갖고 있는 기술 베이스가 이상 패턴에 대한 검출 능력이 이제 휴리스틱 알고리즘이 갖고 있는 제일 강력한 기능이거든요. 말씀 주신 데이터라던가 아니면 사이버 공격 이런 데에서 이상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도입함으로써 말씀 주신 부분의 기여를 향후에 저희가 더 발전해서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블T의 발표자님께 큰 박수 보내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이어서 심사위원 청중 질의응답 끝났고요. 청중 평가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보시면 A, 그렇지 않다고 판단을 하시면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124번, 네, 마지막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발표자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터엑스의 솔루션 발표가 이어지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역시 발표 시간은 10분 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인터엑스에서 사업 총괄을 담당하고 있는 김재성입니다. 네, 제목을 다시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으로 잡아봤습니다. 우리나라 산업의 근간 그리고 우리나라의 여태까지 경제 성장을 주도했던 우리 제조업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 경쟁력의 한계 그리고 전문 노동력 인구의 감소 그리고 국가 간의 공급망 경쟁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제조 경쟁력이 더 필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사실 제조 경쟁력을 확보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텐데요. 저희 회사는 저 부분을 AI가 도울 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AI가
단순한 툴을 넘어서 실제로 실행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이동이 된다면은 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제조 현장들이 이미 스마트 팩토리, 즉 레벨 3.0의 혁신과 여러 가지 사업들,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또 다른 혁신이 지금 필요한 시점이고요. 저희는 그것을 AI가 도울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요. 기존의 자동화, 정보화 시대에 어떤 그 스마트 팩토리의 프로젝트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AI 주도의 지능화 그리고 자율화 시스템으로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AI 자율제조의 적용 범위를 어디까지 봐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제조 가운데는 제조 공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품에 대한 생산 기획 그리고 밑단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 그리고 의사결정과 맨 밑단에 있는 MES와 여러 가지 시스템들의 연계, 더 나아가서는 고객과 우리 서플라이의 연계까지 다 감안한 이런 AI를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시작은 제조 공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우리 제조업체들은 많은 제조 혁신을 가져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동화 정보화 레벨 2.0에서 시작해서 현재는 많은 기업들이 약 3.0의 시대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흔히 얘기하는 스마트 팩토리가 되겠죠. 다양한 오퍼레이팅 레이어에서 올라오는 시스템들을 PLM, QMS, MES에서 연결을 하고 그것들이 의사결정과 연결되는 시스템, 지금 보시는 작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과연 AI가 들어오면은 저 제조 현장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좀 더 큰 화면, 즉 AI 제조가 들어간 자율제조 레벨 4.0의 아키텍처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레이어를 크게 5가지 정도로 나눠서 저희는 전체 제품의 기획, 그다음에 서비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이 엔터프라이즈 AX, 즉 AI 자율제조의 새로운 컨셉을 저렇게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ERP, 엔터프라이즈 리소스 플래닝의 관점에서 제조 현장이 이제 앞으로 각 단위 공정별로 또는 각 업무별로 프로세스별로 많은 AI 서비스들이 도입이 되고 그런 서비스들이 도입이 돼서 AI 에이전트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럼 과연 이 다양한 AI 에이전트들을 어떤 형태로 우리가 통합 관리를 하고 전체적인 컨트롤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컨셉인 이제 엔터프라이즈 AX의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저희는 제시를 하고자 합니다. 네, 당연히 이제 피지컬 AI도 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그 제조 현장을 봤을 때 가장 윗단에 있는 프로세스가 가장 전통적인 제조 현장의 프로세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계획 수립하고 지시하고 실행하고 분석해서 보고를 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많은 프로세스에서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근데 저 공정에 지금 현재 AI 서비스들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레이어가 되겠는데요. 실제로 AI 모델과 사람이 협업을 하는 이제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좀 더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AI가 모델로서 작업을 하고 있는 이제 저런 현재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저런 부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좀 더 짙은 색깔로 가게 되면 사람이 빠져나오고 AI가 도구가 아니라 실행 주체로서 업무를 실제 자동화할 수 있는 즉 우리가 알고 있는 AI 에이전트 개념으로 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든 생산의 시스템들이 저런 AI 에이전트로 갈 것이다라고 모두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터엑스는 저런 컨셉에 맞춰봐서 크게 3가지 영역에 있어서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율제조와 관련된 솔루션 그리고 실제로 산업 특화된 우리가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죠. GenAI나 또는 LLM, 그다음에 SLM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제조 현장을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조 파운데이션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제조 현장의 언어,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그리고 그 현장에 갖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언어들 이런 것들이 통합된 모델이 있어야만 사실 그 모델이 유용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AI가 많이 도입이 되면 될수록 디지털 자산들이 많이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공급망 또는 고객과의 서비스와 연결되는 디지털 공급망 플랫폼까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제조 솔루션들을 이제 좀 빠르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크게 한 5가지 영역을 좀 말씀드리는데요. 생산 조건에 대한 최적화, 즉 우리 공정에 있는 여러 가지 생산 장비들이 어떤 조건에서 가장 양질의 제품들을 만드는지 또 불량률을 적게 가져가는지에 대한 조건들을 학습해서 실제로 그 생산 현장이 시작이 되기 전부터 그런 조건값들을 입력해서 가장 최적의 제품들을 만들 수 있게끔 해주는 것들 그리고 어떤 부분들에서 우리가 품질을 가장 잘 만들어내느냐 온도와 압력, 습도 여러 가지 외부 환경 변수에 대해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가장 최적의 품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값들을 찾아내고 그것들을 공정에 투입을 하는
이제 품질 예측,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이 실제로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해야 되겠죠. 이 검사는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이 다 육안으로 검사를 하거나 최근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비전 AI 카메라 같은 것들을 씁니다. 열화상 카메라도 쓰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해서도 아직까지 품질에 대한 또는 그 검사가 확도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을 AI 모델을 통해서 더 높게 걸러낼 수 있는 이제 그런 서비스를 또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산업 안전 AI, 아직도 산업 현장에서는 우리 노동자들, 작업자들이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연 AI 모델을 통해서 어떻게 더 극대화해서 안전을 가져갈 수 있겠느냐 하는 데한 그런 AI 모델들, 그리고 이 네 가지가 연결된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것들이 있겠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실제 약 7년 정도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100개 회사 그리고 약 200개 정도의 프로젝트를 이미 수행을 했고 거기서 나오는 많은 다양한 인사이트, 그다음에 경험들 또한 데이터들을 학습하면서 계속해서 제품들을 고도화시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생산 조건에 최적화하는 것은 레시피 AI, 그리고 품질 예측을 하는 퀄리티, 그다음에 품질 검사를 하는 인스펙션,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결된 DT, 디지털 트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조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그 고가의 설비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 AX라는 컨셉으로 실제 머신을 주체로서 그 머신의 생애부터 또 예지 보전, 그다음 안전, 에너지 이 모든 영역에 있어서 머신을 주체로 AI 모델들을 결합한 저런 머신 AX의 서비스도 만들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설비 예정과 관련된 메인터넌스 AI, 그리고 레시피 AI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면은 오른쪽에 있는 이 바이오 제품 발효 공정 같은 경우는 실제로 라이신을 만드는 공정에 저희 AI 모델을 투입을 해서 기존의 작업 반장들 또는 숙련된 작업자들의 감에 의해서 어떤 조건들, 그다음에 어떤 투입량을 결정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모델들을 전부 학습을 시키고 그다음에 AI를 통해서 가장 최적의 값을 제시해서 실제 사람이 하는 것과 AI 모델이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비교를 한 다음에 더 나은 모델을 같이 만들어내서 그 다음 모델을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형태의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지금 2년차 프로젝트 끝나고 3년차 프로젝트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퀄리티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AI 기반의 품질 분류, 그다음에 품질 전수 검사 이런 부분들을 다양한 형태로 저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마찬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매니팩처링 DT, 그래서 디지털 트윈 같은 경우는 저렇게 구성된 다양한 AI 모델을 연결을 해서 실제로 제품을 처음에 만든 부분부터 검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들을 말 그대로 디지털 트윈 형태로 봐서 실제로 보고 또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연결해주는 그런 서비스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 보여드리는 장면들은 이제 실제로 저희가 만든 AI 모델을 가지고 도입을 했던 회사들의 다양한 사례들을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시간이 짧다 보니까 짧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자율형 공장 사출 라인에서 저희 서비스 AI 모델을 도입한 케이스고요. 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초기 세팅 값을 미리 작업자가 먼저 AI 기반으로 정해놓고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기가 작업자나 또는 기존에 하던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겠고요. 네, 이런 것도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외관 검사에 대한 부분들, 그다음 자동 검출, 사출 불량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보는 것들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AES 기반으로 실제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전처리 작업을 해서 AI 모델이 학습할 수 있는 데이터로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네, 저희 인터엑스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사실 저희는 지금 국가대표 소버린 AI 5대 메이저 회사에 지금 제조 분야 관련해가지고 한 개 회사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포브스 선정 50대 AI 대표 기업으로도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직원은 약 한 170명 되고 절반 이상이 R&D에서 제품 기술 그리고 서비스 AI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객들과 여러 가지 사례를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주식회사 인터엑스에 대한 발표를 들으셨고요. 심사위원들의 추가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200건 넘게 하셔서 다른 기업하고 약간의 차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대신에 하나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그 AI의 경험을 MLOps나 다른 것들로 이렇게 좀 체계화해서 잘 갖추고 계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그 다양한 사례에서 나오는 경험들이 굉장히 저희가 봤을 때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가 서비스나 테크놀로지나 기술들을 만들어도 그게 현장에 들어가서 적용이 되고 효과를 보는 데는 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때는 굉장히 실패도 하고 또 어떤 때 의미 있는 결과를 냈기도 했지만 거기서 학습되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그 다음 제품에 녹여내서 그 다음 제품의 모델에 반영한다든지 또는 새로운 기술을 만드는데 또는 방향성을 가져간다는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MLS 모델의 다양한 모델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술들을 좀 추적하고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솔루션 중에 일부 기능이 이제 그 디지털 트윈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디지털 트윈의 어떤 레벨로 모사 기능을 지원하는지 시뮬레이션 기능을 지원하는지 그에 대한 설명하고 그다음에 이제 기사 솔루션들이 실제 현장에서 적용을 해보니까 어떤 업종의 어떤 특성의 기업들한테 성과가 높더라 뭐 그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사실 검토해야 되고 고려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는 일단 저희 AI 모델을 기반으로 일단 DT를 구성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생산에 대한 품질 최적화, 그다음에 조건 최적화, 검사, 그다음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과 연결된 것들을 하나의 서비스 형태로 전체 하나의 통합 모델로서 시미리스하게 연결하는 모델로 DT를 구현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실제로 이런 모델들이 가장 잘 적합하게 들어가서 좀 효과를 보는 것들은 이제 저희가 해보니까 자동차 부품사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반도체 장비 회사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아까 그 라이신 공장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 디스크릿 매니팩처링이 아니라 프로세스 산업이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활용이 될 수 있더라. 그래서 저희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산업과 인더스트리에 상관없이 굉장히 빠르게 다양하게 넓게 확산이 가능한 곳이 바로 이 제조 현장의 AI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국내외 여러 기업들하고 이제 뭐 협력도 하시고 그러고 있는데 해외 진출 사례를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현재 저희 법인이 일본의 법인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독일 법인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프라노프라고 연구기관하고 저희가 다양한 기술 교류 또 협력 그다음에 공동 과제 같은 것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절삭 가공에 대한 머신러닝 데이터 수집이라든지 분석 같은 AI 모델 만들고 있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소니사하고 저희가 비전 AI 카메라를 실제로 제조 현장에 가보면은 인터넷이나 이런 네트워크 환경이 열악한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 엣지 디바이스로 그 자체의 AI 모델이 들어가서 거기서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사실 카메라에 바로 AI 모델을 들어가서 정비를 같이 검사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공동 프로젝트도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한 1분 정도 남았고요. 하나 정도 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주식회사 인터엑스 질의응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신 발표자님께 큰 박수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스타트업 부분 이제 마지막 기업입니다. 청중평가단 여러분께서는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현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보신다면 A, 아니라고 판단되시면 B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표정이 눈에 초점이 많이 사라지셨습니다. 많이 힘드실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요. 네, 124번 고민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124번 청중평가단님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타트업 부분 5개 기업의 솔루션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동안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